북구대.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원리는 안 가르쳐주고 침술의 원리가 있으면 침술의 원리를 배워야 돼.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암기만 하니까 힘들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 더 얘기한다면 가장 안타까운 사실, 우리 뜸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네, 구당. 부당 선생님. 네. 그런 분들 봐봐요. 그때 얼굴에 화상이 있는 사람, 완전히 화상이 된 거 뜸을 가지고 흉터 없이 딱 제거했죠. TV에 나왔었어요. 네. 제 집사람 보고, 제 집사람이 간호사인데 네. 물어봤어요. 저게 현대의학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불가능하게. 그러면은 그때 침인지 뜸인지 내 기억은 정확히 안 나. 침이나 뜸을 가지고 그렇게 이게 상처 없이 흉터 없이 할 수 있다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 어떻게든지 한의과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미국 갔죠. 쫓아내버렸잖아요. 네. 못하는 짓이냐고 지금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분 뭐 이렇게 뜸 동호회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전파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셨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디든 이제 협회가 있으니까 네. 그 의사협회나 어디 협회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이권 다툼으로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 읽은 책은 그 정신과 치료 의사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역학 상담과 똑같이 정신 치료하는 건데요. 근데 의사들은 잘 얘기 듣고 약을 준대요. 잘 얘기 주고 독약을 이렇게 준다더라고요. 신경 안 된데 줘버리죠. 신경 안 돼. 그러니까 얘기 해보세요. 잘 듣고 예, 알겠습니다. 쓰고 독약 쓰고 넣으면 그 애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약에 이제 활달한 성격이면 애가 활달하면 그 약을 갖다가 애한테 털어 넣는 거예요. 중학생한테 털어 넣고 넣으면 그게 무슨 정신치료냐. 오히려 약은 약이죠. 뭐 서양의학에서 가르친 걸 가지고 와서. 거기는 아주 옛날에 그 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독약 같은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약을 처방한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의사신데 이게 계속 이 도사상을 얘기하면 도로에서 그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아픈 오행에 예를 들어서 이제 편중돼 있던 걸 가지고 이제 그걸 풀어내서 정신 약 없이 이렇게 재워줬어. 수기가 많아가지고 우울증이 온 사람들은 목기를 강화시켜가지고 활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주면 되죠. 그런 것들은. 네네. 그다음에 질병눈이나 이거 오양에도 질병눈이 있는데 이제 그 우울증이 있으면 또 조울증이라고 갑자기 확 좋았다가 나온다. 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주 그 어떻게 보면 할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병원 가면 50만 원씩 내 비싸야 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상담 받으러 가면 성당 가면 신부님 하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신자는 3,000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신부님은 모르죠. 찾아오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도. 신자를 매주 가더라도 신부님이 이 신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제가 신부님을 얘기 들어보면 뭐 동두천에 뭐죠 목적이 여기 뭐죠 하여튼 신도시 성당에 있으면 거기 신자들이 오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 와서 전부 다 하소연을 하는데 너무 용에 가부한 거지 자체가. 그러니까 수녀님도 상당하게 가부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님을 찾아가든 어디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만나주기가 만나기가 문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그래도 문턱이 낮은 게 역순을 하시는 분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독술도 그러니까 좀 되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받아버리니까 비싸도 또 뭐. 오기가 쉽지 않죠. 10만 원, 20만 원 미신에 갖다 뭐라 그래 쓸데없는 데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 거리에 가면 5,000원씩 받는데 포장마차 비슷하게 좀 조그만 데 가면 5,000원씩 받는데 거기도 들어가면 금방 한 5분, 10분 만에 한 몇만 원 그냥 금방 털고 나와야 된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책 나왔을 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어디 다녔냐면 그 스포츠 마사지라는 걸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스포츠 마사지 전 몰랐었는데 저도 운동하다 보니까 몸을 아픈데 달고 다녔는데 이게 만져주면 나아지는 거더라고요. 몸을 자체가. 순환이 되니까.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막힌 거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 순환이 되니까. 이게 저는 그 또 보니까 한 번 봤는데 25만 원, 30만 원이 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하는 데는 그런 것이 네? 교수님한테 이거 받으려면 25만 원인데 10번 끊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문턱이 높아요. 높아가지고 야 일반 그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맨날 힘들게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굳어지지 않습니까? 굳어지는데 그걸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충분히 사람이 이렇게 만져서 풀 수 있는 건데 그게 고착화 돼가지고 나중에 갈 수 없는 데까지 진행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질병이 되는데 사주라는 것도 그런 습관이 계속 쌓이고 가지고 그래서 발병되고 습관이 쌓여서 발견된다기보다는 기질 자체를 그렇게 타고나니까 타고 나니까. 그 기질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편중되게. 네. 그러니까 편중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편중돼서 병이 나고 이쪽에는 또 없어가지고 병이 나고 양쪽으로 병이 오죠.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한 사람이 막 가는 성격인데 이 사람들 양보씩 가다가 둘이 만나다가 그렇죠. 쾅 부딪히는 거. 근데 뭐 열심히 하더라도 또 정신 깜빡해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양보하면서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은 우 가는 사람도 저기도 양보하는 우 가다가 만나면 둘이 내리면 뒤에서 파이프 꺼내는 거기까지는 너무 심한 좀 뭐라 그래. 병든 사람들이죠, 그죠?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사주에 뭐 인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인사 신해가 들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 급한 성격들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선생님 그 도덕경을 이렇게 공부를 봤어요. 노자라 그래서 노자가 그 도를 그 노자 있지 않습니까? 봐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참 옛날서부터 이런 게 뭐랄까 도라는 걸 공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도를 제가 딱 보면 느낌이 그게 도라는 게 그 요즘에 말하는 그 뭐랄까 마음 수련 같은 건데 그때부터 이제 오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도 사상이. 도 쪽으로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 수행을 제대로 하다가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또 쓸데없어요. 쓸모없는 쓸데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도덕경을 가르치면은 도덕경의 중심 사상이 마음 비우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강의하고 나서 학생들 보고 묻는단 말이에요. 노자 잘 알아요? 그러면 예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채워졌어요, 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비우라 그랬는데 채워졌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잖아요. 돈은 비워야지만 이제 비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은 얻어야 되는 거고. 의천 노령기란 중국 무협 영화가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장산봉이 장무기한테 칼 쓰는 검법을 가르치잖아요. 네. 장무기가 돌아다니다 악당 고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악당 고수를 만나서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네. 장무기 실력으로는 안 돼. 그때 장산봉이 딱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제자로 무기야. 너는 지금 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이걸 배워 갖고 가야지 제자를 상대할 수 있다. 그리고 탁 가르쳐줘요. 그리고 딱 물어요. 알겠느냐? 그랬더니 무기가 눈을 끔뻑끔뻑 끌면서 반쯤 알겠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다시 봐라. 쫙 보여줘요. 그랬더니 장무기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응?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장산봉이 뭐라고 하면 그럼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악당 고수하고 붙어가지고 탁 칼을 휘두르니까 팔을 딱 잘라버려요. 악당 고수가. 뭔 소리 있냐 하면은 금방 얘기했던 그 소리예요. 도교 사상이겠죠. 네. 건법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간다면 건법 자체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무기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어떻게 돼? 건법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싹 빠뜨리 몸에 싹 들어가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쌉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놈이 검과 저놈이 하나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은 잊어야 되는 것들인데 잊게 되면 소박해지고 그냥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근데 힘 좀 빠지셔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원하신 대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길이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선생님이 것 원하는 같은데. 대로 가는 길 같은데 이걸로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근데 이것도 뭐 사람들이 좀 와줘야 되는데 별로 오지도 않죠. 그 생활하기도 그냥 공부를 하셔야지 오죠. 홍보를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 선생님 실력은 진짜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사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자기 업을 잘 닦아서 다음 좋게 태어난다는 이런 좋은 사상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그 자기 업보를 타고 나오는 게 세운보다는 이게 대운이 나의 업보로 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내가 만든 거고 똑같이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언제부터 윤회를 알게 되신 거예요? 이 도사상부터 하시면서 윤회 있구나 이렇게. 사주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윤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봐봐요. 이런 명 자체를 타고난다는 자체가 그냥 온 것인가? 현대 철학에서는 실존 철학에서는 그냥 피투성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하면. 핏덩어리 던져졌다는 게 아니고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나대고 그냥 탁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느닷없이. 그렇죠. 느닷없이 던져진 존재이라고 그러는데 사주로 보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운명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은 성격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전생부터 쌓이고 쌓인 것이 몸은 죽어 사라지지만 여기에 영혼의 에너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다시 그 에너지를 하고 맞는 몸을 다시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현세하고 지금 생하고 살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몸을 찾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지금에서 하던 일을 다음 생에 거의 그대로 반복하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진화되면서 이렇게 오는 거기서 이제 진화를 잘하면은 조금 더 원만하게 갈 것이고 진화를 못하면 조금 더 뾰족하게 갈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수행의 최종 단계는 원래 거대한 천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뚝 떨어져 왔으면은 거기 또 쌓고 쌓아가지고 이런 욕심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끝까지 갈 때 욕심을 다 실현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야지만 부여가 됩니까? 아니 안 가고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적고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봉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후회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대통령 저 지금 우리 대통령 해가지고 다 가서 난리치는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 생각할 것 같아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살아 계실 때는 아니면 성철스님 살아 계실 때는 아유 나도 저는 종교인이 될 걸. 그냥 차분하게 돈 닦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 걸. 그렇게 후회할 수 있지만 성철스님이 되거나 김수환 추기경이 되면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째 불쌍한 중생들 불쌍한 중생들 마음이 아프죠. 그거 안 보려면은 또 숨어요? 숨을 수는 없죠. 아니죠. 다시 태어나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진짜 싹 닦아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여기서 어떻게 최고 경지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돼? 안 태어나는 걸로요? 도 닦는 걸 가고 싶잖아요. 도 닦는 건 바로 뭐야?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비우고 또 비우면은 여기 원초적인 생명이 나올 때 욕심 없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천지의 거대한 기운 속으로. 불교로 얘기하면 부처의 세계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계겠죠, 그죠?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올라오면 대승불교라든가 해가지고 다시 중생할 때 나오고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안 와요. 안 오는 걸로. 안 와요. 오면 안 되지. 선생님 건 다음에 이제 안 올 거예요, 이제. 그때 올라가서 진짜 마음 비우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 대선불교로 얘기한다면 그 단계에서 다시 중생 구제하러 와야 되겠죠, 그죠? 입존수수 한다고 내려갔을 때. 근데 이제 진짜 마음 비우는 사람들은 안 와요. 안 온다. 그 동정심만 또 없어져야 돼요. 지금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또 죽어도 다시. 지금 내 욕심도 못 버리는데 동정심을 어떻게 버려요? 욕심을 못 버리는. 욕심 못 버리니까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욕심. 근데 욕심은 부려야 될 건 부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버린다면은 겨우 그냥 근근히 뭐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난 가끔 가다가 이상한 게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좀 못 사는 집 어린애들이 반찬이 김치하고 김하고 계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계란 후라이밖에. 나는 집사람이 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게 거의 김치하고 반찬 제일 하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계란. 그냥 김하고 그거밖에 안 먹어요. 거의. 어머니 집에서 가끔 가다 반찬 주면 좀 얻어다 먹고. 그 정도 먹고 살면 내가 그래서 아니 어릴 때 생각하면은 나는 부잣집에서 그런 대로 살았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계란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짧아가고. 네, 선생님께서는 1959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전쟁 끝나고 네. 원조 경제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좀 이게 좀 팔에 지금은 털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팔뚝에 털이 많았어요. 네. 다른 우리 마을의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부러워했는지 알아요? 너는 잘 먹어가지고 털이 많다. 그때도 계란 잘 못 먹었거든. 근데 귀골이 장대하세요? 아 어릴 때 좀 운동을 해서 그래.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못 먹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먹는 거는 해결이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봐요. 벌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김치하고 이렇게 사다 먹어도 큰 돈 안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바깥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금 더 지금 문화가 좀 이상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난하죠. 왜냐면 제가 딱 보면 그 어저께 보니까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되면 상위 10%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괜찮게 봤죠. 10%까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봤던 게 지구로 따지고 보면 지구 전체를 따진다 보면 2천만 원만 받아도 상위 1%에 속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구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네, 만약 2천만, 3천만 원 받는다면 대한민국 따지면 가난할지 모르지만 지구 전체에 따지면 거의 상위권 레벨에 속하고 만약에 6천만 원 아니면 거의 뭐 신과 같은 계급에 속하는 작게 받는 건 아닌데 지금 사회 풍조대로 산다면 아이들 학원 보내고 바깥에 가서 차 굴리고 이것저것 좀 문화생활 좀 하고 바깥에 가서 외식 좀 하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죠. 마이너스죠. 예, 600을 벌어도 마이너스예요. 600을 벌어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 맞습니다. 600뭐 6천만 원 받으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집에 갖다 주면 잘 갖다 주겠죠. 세금 떼고 차표 떼고 나면 뭐. 아니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혼자서 못 벌지만 맞벌이 하면 그래도 벌지 않습니까? 만약에 250 번다면 250, 250 하면 500원 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10%의 마음이 아니라 근데 이미 이제 뭐냐면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어렸을 때 운동하고 시골에서 남같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일을 해도 안 지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가난하거나 잘 살거나 가난해도 작은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 차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체력이 없어요.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돼? 일 좀 하고 오면 그냥 어떻게 돼?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력이 없으니까 다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모자라요. 우리의 병은 가만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시켜야 되는데 이 문화가 운동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 네, 운동 안 시켜요. 전부 다 유치원에 집어넣고 그냥 애들 앉아서 공부만 시키고. 영어 수업 네. 시키고 제가 검도학원 운영하는데 운동을 안 시켜요. 잘 알겠네. 그럼 태권도 도장에 가면 우리 어릴 때는 태권도 도장하면 어떻게 돼요? 바뀔질 빡세게 못하면 사범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운동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태권도 도장하면 어떻게 돼요? 주먹 지르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이게 설설하다가는? 근데 어떻게 돼? 걔들 그냥 이러고 있어요. 발차기 하면 그냥 툭 올리다 말고. 맞아요. 이게 운동이냐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체력이 뭐냐. 예전에는 진짜 예전하고 지금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변해가지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선생님 지금 대본 보니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딱 보니까 이제 교육자 선생님 관이 똑바로 서 있으면은 직장에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네 하셨잖아요. 대본. 아이, 하기는 뭐예요. 조금 들어갔다가 교수가 돼야 되는데 교수 못 돼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중후감이 있고. 아니,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원 자체에서 정화 자체가 사주 자체 정화 자체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 잘 흘러가고 관이 잘 흘러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대운이 어디 갔어? 대본은 없습니다. 대운 안 되거나 안 들어갔습니다. 대운이 보면은 대본은 하나 결국은 한참 직업, 사오미로 흘러갔어요. 비겁 대본이시. 그러니까 사오미로 흘러갔기 때문에 관이 없어지고 재가 없어졌어요. 인성만 잔뜩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1959년도에 진짜 가난한데 태어나셔가지고 그 따지고 진짜 폐허가 된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 전쟁 후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해서 베이비붐 시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사셔서 열심히 살았는데 혜택을 받은 게 없어. 혜택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그 선생님이 되셨으니까요. 에이,
훌륭하긴 해요. 전부 다 그냥 앉아서 있으면 하다가 보니까 그냥 공부만 하게 되다가 보니까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옛날 대학교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안 보내준다고 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직장 1년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내가 벌어온 돈 달라고 그래가 다시 학원에 가서 8개월인가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갔어요. 공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치 직지사에서 불전 한문 승가대학원에서 노장청학 강의도 그 스님들 모으고 강의도 하셨다. 스님들한테 강의했죠. 그러니까 도력이 굉장히 높으신 거죠. 이게 다 저도 도력을 보면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밤 늦은 깊은데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좀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그 세상에 지금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많아. 저는 배움의 미천이 너무 낮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자체가 봤더니 네.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다 돌아다니게 되면 뭐라 그래 배우러 아무도 안 와요. 봤더니 그걸로만 공부하고 말아버립니다. 집중 여기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올리다가 그래서 간뒀어요. 그런 것도 맞는 얘기고 근데 이게 뭐랄까 이제 씨를 뿌리면 나중에 후에 이게 추수가 되지. 지난번에 아마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거 유튜브에 그대로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네네네네. 그것만 해도 훌륭한 기초예요. 네, 엄청납니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 뭐 그 말씀 중에 이게 비법이에요. 말씀하신 그게 뭐 딱이 비법 아니라 이게 다 자체가 비법이지. 뭐 거기서 완전히 축약해가지고 한 20강 정도 그때 뭐라 그래. 한 20강 정도로 올라갔었죠, 그죠? 네네. 다 비법이에요. 네네네. 그거 그냥 익힌 사람 바깥에서 제대로 익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 그쵸. 너무 이제 조회수라든가 뭐라.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빨리 가르쳤는데 요즘은 빨리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못 배우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요즘은 그때 가르치는 양을 한 1년씩 이제 나눠서 가르치고 있어요. 천천히. 아까도 막 질문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질문 많이 하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고급반인도 완전히 실제 통변반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기초 한 4, 5개월 배웠나 이 사람들? 4, 5개월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 다 알아듣거든 저 정도 벌써. 알아들을 만하니까 이제 가르쳐 준 거고. 그게 차분히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뭐라 그래. 3학 같으면 3학 가지고 한두 달 강의해요. 옛날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 끝났거든. 그걸 이제 몇 달씩 강의해요. 나 가만히 앉았는데 다 인상이 좋으시더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문 쓰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인상이 다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 전에 오랫동안 배우다가 막 자꾸 들기만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이제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명랑해진 거예요. 그때는 와서 막 킹얘기만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해서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수업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 안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하니까 자기들도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질문을 해야지 이제 원래 교수님 괴롭혀야 자기 실력이 느는 거니까 자체가 최대한 교수님한테 뽑아내야죠. 여기 앉았던 공무원이고 여기 앉았던 기업의 부사장이에요. 부사장인데 이분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이분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해. 시간이 좀 많은가 봐. 막 집에 다 외우고 막 연습 몇 붙이겠다 그러고. 이 양반도 오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아까 오기 전에 첫 시간에는 전체 지금까지 배운 요약을 한번 쫙 해줬어요. 요약해주니까 또 여기도 알아듣고 여기도 알아듣고 여기도 또 지난번에 오다가 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까 내가 자꾸 신경을 쓰거든. 못 알아들으면 얘기해. 부끄러워하지 마. 맞아. 진짜 인사동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 다 비싸지 않나요? 인사동? 이거 돈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3만 원, 2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오다 보니까요 이게 바로 인사동이더라고요 여기가. 이거 전부 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법계태 뭐죠 화랑 같은 것도 이게 기가. 여기가 전부 다 그림 그리고 붓글씨 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술인들이 있는 딱 올라올 때 보통 분들이 아니고. 문짝도 재밌잖아요. 이쁘잖아요. 네? 문짝도 이쁘게 짜놨잖아요. 아니 사주에 그 관이 소나분들 관을 쓰셨어요? 내가 하도 돈하고 관이 부족해가지고. 그러셨습니까? 돈하고 좀 명예 좀 올라가라고 해송이라고 이렇게 내가 해호를 지은 거예요 스스로. 돈은 받아야 물이 쪽이 없어가지고 물만 있으면 돈이 있다는데 물하고 명예하고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해송학당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강원도 소나무처럼 곱게 되고 바닷물 딱 들어오고. 해송이 따로 있는가 봐요.
강원도에 가면 그 나무가 이제 멋있게 바닥에 시커먼 해송은 시커멓다거든. 아 시커먼 거야. 우리말로 곰솔이래요. 아, 곰솔. 그 바람이 저도 바람이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많은 저희 그때 보면 인이의 사상에서 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사랑이 있는 남자가 좋고.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지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지. 없었나? 저 사랑이 없습니다. 표준 감목이 있네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병화가 오면 불기운이 많으니까 좀 물 좀 내려가서 감목이 좀 싹을 트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해수는 임묘지나 해자축일 때 이게 해중 감목이 나오는 것이고 사오미일 때는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오면 죽어요. 네, 죽어요. 그냥 해수 속에 이게 물에 푹 잠겨 있으니까 나무가 못 잠겨요. 해가 해자자니까 물에 푹 잠겨 있잖아요. 네. 이 속에 있을 때는 감목이 안 다쳐요. 감목이 안 다치는데 인성이잖아 본인한테 그죠? 네. 인성이니까 그냥 공부를 어떻게 돼? 드러내놓고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숨어 사는 공부. 바깥에 알려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을이 오면 그 천상산계 을병정에 해당돼가지고 좋게 되나요? 이때는 좋죠. 울사대오는 을목이 목욕하는데 이때 뭔가 빛을 내뱉죠 공부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좀 연말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갑진대원도 오면 이때 갑진대원에도 좋잖아요. 네. 식상하고 픽신하고 네. 감목 그죠? 네. 감목 세게 오잖아요. 네. 그럼 이때 확 뭔가 빛을 내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빛을 내겠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나요? 선생님처럼 투자를. 이때도 괜찮아요. 이때도. 네, 51세. 이때 을목이 있으면 좋은데 이때 지금 그죠? 병호대원에 을목이 있으면은 을목이 이제 이때 오화에 장생해 버리거든요. 그때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꽃을 피우는데 을목이 없으니까. 근데 뭐 10년 더 기다려야지. 선생님은 대원 좋지 않으세요? 보면 세운이 막 좋은 거 아닌가요? 새우는 지금 좋죠. 선생님 세운 올해 내년. 내년도 좋고 내년 돈 좀 받으시면. 그렇죠. 내년 그 후년 더 좋고. 그러니까 대원이 계속 보니까 계속 세운. 네, 배우는 아니고 배우는 꽝이고. 아니 근데 내 기운이 있어야지 그걸 취하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봐가지고 나는 큰 욕심도 없고 요새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이제 뭐냐면은 욕심이 내려놔야 돼. 비로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몸 건강하고 네. 그냥 뭐 이제 뭐 애들 그만큼 다 키웠고 그럼 내 몸 건강하고 그냥 여기서 용돈이나 벌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게 가난한 선생님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욕심 사람들- 없이 해야지 존경받는 건데 돈도 밝히고 이러면 좋긴 존경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까 강의하는 거면 즐겁잖아요, 그죠? 네.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제자들이 혼자 올 때- 있으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제자들이 올 때 보면 저녁에 빵이라도 사갖고 와요 또. 아, 아까 드린 거 빵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하고. 저 내년에 저는 이게 해수가 오면 이게 뭐 천을기인이 오니까 좀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냥 수레가 되니까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들어갔나? 천을길이 오면 좋은데 사주 자체에 워낙 물이 많잖아요. 네, 수국이라. 물이 많은데 대원 자체에서 이제 화기로 흘러가니까 다행인데. 선생님은 이게 좋으시고 이제. 나한테는 이제 제가 선생님- 이제 없는 제가 네, 선생님 기운을 받아야겠네요. 없는 제가 이제 좀 오니까 모르지. 가봐야 알죠. 사주는 그냥 추측하는 거고. 네, 그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시는 안 믿으시는 거인가요? 나는 내가 사주를 봐주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신기해요.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지금 여기 또 내일 와요. 오시는 분 교장 선생님 되셨어. 네.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지난 여름에 사주를 3주 강의를 빠지더라고. 3주째 왔어. 시간 되기 전에 한 30, 40분 전에. 왜 그렇게 빠졌어요? 바빠요?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밥 먹으러 가요. 가서 오늘 밥 먹자고 했더니 오늘도 선생님 강의 못 들어가 죄송해가지고 제가 밥이라도 식사라도 하고 가려고 왔어요.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제 교장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사주에서 얘기한 그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딱 교장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저는 느낌이 저도 공부를 했는데 느낌이 지나고 보니까 막 그때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와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예, 어떤 식으로 내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근데 내 바람은 괜찮겠다 하고 했는데 여기 되는 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믿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게 글자 가지고 남의 인생을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취중진담을 말씀하시네. 아니 난 항상 그래요. 내가 사주를 보지만 나는 신기하다. 처음에 보면 처음에 사주 보면 겁나요. 이게 내가 맞출 수 있을지 어쩔지 겁나고 그러는데 보다가 보면 여기 입설려가지고 막 두들게 돼. 막 두들게 되면 그냥 그때는 두려움이고 뭐가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하다 보면 정신 팔려가지고 이때 이랬어요? 그러면 그랬다 그래. 그때 이렇게 돼요. 어? 그 얘기하게 된다고. 네. 그때가 다 잊어먹어버려.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거 하고 싶죠?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조심하세요? 네. 쭉쭉 나오면. 네, 되죠. 근데 선생님과는 원래 이 관이 네. 자수가 이렇게 두 개 뭉쳐 있으면 잘 안 깨진다 그래요. 네. 운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은 원래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해자자 이렇게 있으면 명예를 계속 추구하는 분인데 운이 원체 안 받쳐주죠, 그죠? 아니 이렇게 보는 거죠. 군급쟁제 사주다. 만약에 이제 서울역 숫자 사주다. 관이 이렇게 있으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노숙자가 못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 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 있다 그러면 되고, 근데 관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께서도 보면 굉장히 강한 기운이지만 관이 있으니까 그 관이 용신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은 기운으로. 아까 그분도 사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간목이 있어서. 그분은 뭐 운 자체도 그게 잘 살아왔고 저는 이제 관운이 안 왔잖아요. 관운이 안 왔으니까 직장에 들어가도 몇 년 안 버티고 나오게 되더라고 자꾸. 너무 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강하지는 않죠. 운 자체가 간목은 해자축 인묘질일 때 강해요. 겨울 물을 받아가지고 나무 뿌리니까 겨울 물이 자한테 있으면 그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자기의 계절 목일 때 힘이 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사오미 계절 흘러왔으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 지금 무진대 제가 정했거든요. 무진대운이죠. 네, 무진대운이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관이 있지만 더 힘이 세지시는 이제 관이 이제 세지기 시작하죠. 이제 늙어서 그래서 늙어서 관이 편관이 그건- 세진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를 휘어잡는 관은 편관은 나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나를 막 부려먹거나 심하게 부려먹거나 막 그런 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이 강하시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아까 이분의 세계에 모이는 분이고 선생님 세계에서 이렇게 모이는 호랑이. 산에 호랑이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인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뿔뚝 성질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잘 질러요. 요즘은 내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좀 덜 지르는데 말도 지금 굉장히 제가 느려졌어요. 네. 근데 그전에는 말도 굉장히 빨랐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 아들도 많이 두들겨 팼어요. 딱 저는 딱 그래요. 몇 번 얘기하다가 야 아빠가 몇 번 얘기했으면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르다가 안 되면 두들겨 팬다. 애들 알아야 몇 번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딱 보다 보면 몇 번 내가 얘기를 하거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아니면 이유를 얘기하라 그래. 네. 그럼 이유를 정당하면 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시켰는데 말을 안 되면 어떻게 돼? 소리 질러 버린다. 소리 지르는데도 꼼짝 안 하면 어떻게 돼? 가서 바로 그냥 아무나 두들겨 패버려. 주먹으로 내리 때리든 엉덩이 손으로 내리 때려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갑인목이 있는 사람들이 성질이 그렇게 싸한 거예요. 호랑이가 봐봐요. 호랑이가 조용하다. 밤에 짐승들이 잠을 자다가 인시가 되면은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란 말이에요. 그때 짐승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먹으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호랑이가 그때 나오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살살 기어가서 짐승들이 오는 길목에 탁 엎드려 있다가 자기가 탁 튀어나가서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어떻게 돼? 솟구치면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목이에요. 목이 원래 분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호랑이를 갖다 붙여놓은 것은 처음에 땅에서 뚫고 나오는 목이 어떻게 돼? 탁 솟구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호랑이가 탁 숨어 있다가 탁 뛰어오르는 거.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강과 지지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특히 지지는 동물로 그 동물의 특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바로 그 상징적인 것을 그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죠. 네. 아무 동물이가 고르는 게 아니다. 사자를 굴르지 왜 호랑이를 굴르냐. 사자는 암사자들이 막 여러 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몰잖아요, 짐승을. 몰아가지고 사냥한단 말이야. 근데 호랑이는 혼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숨어 있다가 어떻게 돼? 딱 솟구치죠. 그게 바로 그냥 인목의 특성 그대로라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주를 배워보면은 뭐 별것도 없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재미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보시면 끝에 나를 닦는 마음 공부다. 음. 네, 정말 와닿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저도 미신으로 생각해서 안 보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하게 되더라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말씀하신 거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자아가 있고 신이 있으면 그 정령왕이 같은 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수기운도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솔직히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얘기 안 해주신다. 좋게 얘기해주고 이왕이면 좋게 얘기해주고 사실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자기 걸 보는 거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하면서 이제 나를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마음 공부자?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네. 이거 가지고 다 깨지진 않아요. 저는 병화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병화가 특성이 이게 말하는 게 직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 내가 직업이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저는 이렇게 떠버리. 예 이걸 해야 되는구나 여기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하구나 자체가 이게 병화 자체에다가 이제 식상이 왔잖아요, 사주가. 네네 식상이 왔으니까 이제 화기가 저렇게 어떻게 돼? 뻗쳐오니까 네 그게 톡까지 같이 몰려오니까 바깥으로 자꾸 어떻게 돼?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런 말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되려면 을목이 있어야 돼요, 사주. 네.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깔나게. 저도 이제 을목이 없고 이제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인목이기 때문에 말이 맛깔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을목이 있어야 또 네. 끝내준 선생님이 되네요. 말이 그냥 맛깔나요. 그러니까 을묘목이 식상으로 제대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코가 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얘기 듣고 있으면 그냥 쭉 빨려가요. 아 그게 말하기죠 말하기. 네.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을 말을 들어야지 뭐가 제대로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재주는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열심히 가고 닦아서 이제 안 돼요. 네? 예. 그래도 선생님 방송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로. 그 되게 어디시죠? 선생님? 저쪽에 저는 인천 금암이니까. 아니 그럼 사무실 여기 두고 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겁니까? 네, 예. 여기서 서울역 가서 타고 가면은 금방 가요. 시간이 계양 다음에 시간이 가셔야 돼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지금 건강히 11시간.